안녕하세요. 쇼피코리아 인큐베이션 팀 하승빈 매니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2022년 트렌드와 판매 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진행은 크게 4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푸드 현황부터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트렌드, 쇼피 플랫폼 내 K푸드 트렌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K푸드 현황입니다. 여러분, K푸드, 즉 한국 식품이 동남아시아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가늠이 가시나요? 작년 한 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사로잡은 인기 품목에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뷰티, K-팝 상품뿐만 아니라 K푸드 상품 또한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푸드의 성공적인 동남아 진출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파트너가 바로 쇼피코리아입니다. 쇼피코리아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AT와 함께 쇼피 플랫폼 내 K푸드 페어를 개최하여 약 6억 명의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한국 식품을 소개하고 K푸드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판로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K푸드의 글로벌화는 바로 작년 한국 식품 수출 실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은 작년 한 해 한국농수산식품부의 수출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15%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성장을 이루어냈고 그 수출액이 약 113억 달러 정도입니다. 또한 약 200개 국가에서 K푸드 상품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니 실제 K푸드의 빠른 성장이 더 잘 느껴집니다. 더 자세히 실적을 확인해보면 특히 우리 크로스보더 판매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하는 부분은 농림축산식품에 포함되는 가공식품 현황입니다. 가공식품의 수출 규모는 약 69억 달러로 전체 수출 실적의 약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 소스, 과자, 커피, 김과 같은 상품에서 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K푸드 상품 해외 수출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장세는 어떤 국가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살펴보자면 중화권에 이어 신남방 국가, 즉 동남아시아 국가가 수출 규모 2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남방 국가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 작년 한 해 성장률은 무려 21%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에서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K푸드에 열광하고 또 소비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K푸드의 성장 배경을 설명하자면 아래 3가지 핵심 트렌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한류, 온라인 중심으로의 변화, 그리고 코리아 프리미엄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 트렌드가 함께 상호작용하며 K푸드 성장에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장 배경인 온라인 중심으로의 변화를 이야기해보자면 약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속에서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콘텐츠 소비가 증가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소비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러한 영향력은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인 넷플릭스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한류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한류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국가는 단연 신남방 국가들이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는 한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국가들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류 문화를 경험한 국가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콘텐츠는 단연 한국 음식 K푸드로 뷰티보다도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K푸드가 신남방 국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코리아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신남방 국가에서 한국 브랜드를 구매하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품질 때문이었고 구체적으로 K푸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맛있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류 문화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59%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약 40%의 소비자들이 한국 브랜드라면 모르는 브랜드여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파트인 K푸드의 현황인데요. 첫 번째 파트를 정리해보자면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된 한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한류를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글로벌 소비자, 특히 신남방 국가의 소비자들이 많아졌고, 이는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쇼피를 통해 진출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트렌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누계로 코리안 푸드를 검색한 국가들의 순위입니다. 상위 국가부터 살펴보자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순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코리안 푸드에 대한 검색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다음 표에서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검색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 실적을 통해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실제 최근 3년간 신남방국가로 수출된 한국 식품 판매 실적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살펴보면 전년 대비 17%나 성장하며 작년 한 해 23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라면, 커피 등과 같은 가공식품류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K푸드의 트렌드는 코로나 전후로 크게 바뀌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한식이 알려지게 된 주된 이유는 전 세계를 강타한 매운맛 트렌드였습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 위주의 한국 식품이 주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한식 자체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확산 후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망률이 낮은 한국인은 무엇을 먹을까라는 접근에서 다양한 한국 식품이 건강식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상품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자세히 2022년 동남아시아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면 온라인 구매, 건강식, 간편 가정식,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트렌드를 살펴보며 이 4가지 핵심 키워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1인당 구매력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크로스보더를 통한 이커머스 주문율이 73%나 차지하고 주된 온라인 쇼핑 이용자는 25세에서 34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비자의 특징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제품 리뷰가 활발하다는 점과 가격에 민감하다는 점이 한국 소비자들과 비슷합니다. 더불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높은 인지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브랜드에 대한 호기심도 높습니다. 싱가포르 식품 시장은 20년 기준 약 77억 달러 규모로 특히 온라인 채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5개년 연속 평균 26%씩 성장 중입니다.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특히 식물성 식품이나 대체 단백질 식품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간편 조리식품과 소스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로 즉석밥, 즉석죽, 떡볶이 양념, 닭갈비 양념 등의 상품이 인기가 높습니다. 싱가포르 트렌드 상품으로는 고령화 관련 제품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30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홀로 지내는 고령 인구를 위한 건강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식이 편리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 상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기초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한국산 홍삼, 인삼, 그리고 비타민C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트렌드 품목은 육류 대체 고기로 콩, 버섯, 쌀과 같은 식물성 대체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간편조리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웰빙 건강식으로 알려진 한식 간편조리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마켓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온라인 쇼핑을 즐기고 특히 1인 여성 소비자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식품 시장 역시 5개년 연속 평균 32%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식물 기반 식품, 육류가 없는 식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로우 웨이스트 또는 제로 웨이스트 식품 선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 인구가 60% 이상으로 할랄 인증을 받고 쇼피에 진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어 이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만 마켓입니다.
대만은 1, 2인 가구 비율이 높은 국가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의 규모는 20년 기준 약 247억 달러 정도이며 최근 5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만 식품 시장의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고, 둘째,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셋째, 건강 생활을 지향함에 따라 무첨가 상품 및 저탄수화물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트렌드 품목은 바로 고급화되는 간편식입니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건강관리를 위한 저탄수화물, 저칼로리, 그리고 채식 위주의 상품이 인기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강한 식품을 넘어 편리하게 취식할 수 있는 간편식 형태로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켓은 필리핀 마켓입니다. 필리핀의 이커머스 시장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고소득층 중심으로 전개되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품 시장 트렌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홈쿡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른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 인기에 따른 한식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알아본 동남아시아 마켓들의 실제 쇼피 내부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생생한 K푸드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쇼피 플랫폼 식품 카테고리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주문 현황입니다. 왼쪽 표는 쇼피 플랫폼 내 전체 식품 카테고리 트렌드이며 연평균 140% 신장률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오른쪽 표는 한국 판매자의 한국 식품 판매 현황으로 쇼피 플랫폼보다 30% 이상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입점하시려는 식품 카테고리는 쇼피 내부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요 카테고리 중에 하나이며 특히 K푸드 성장률은 플랫폼을 넘어 더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K푸드의 성장은 어떤 카테고리에서부터 오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체 플랫폼 기준 가장 잘 팔리는 K푸드 중분류는 음료, 과자, 그리고 간편식 순입니다. 또한 식품 판매를 희망하는 셀러분들이라면 먼저 입점하기 좋은 국가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4가지 상위 판매 국가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식품 카테고리의 주문량은 전년 대비 200% 신장했습니다. 그중 K푸드의 주문량은 약 110% 증가했으며 가장 잘 팔리는 K푸드의 중분류는 과자, 음료, 간편식, 가공식품 순입니다. 작년 한 해 K푸드 성장의 주된 원동력이 된 카테고리는 음료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려 230%의 신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싱가포르 전체 가공식품 주문의 10%가 한국 식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팔리는 K푸드 대표 상품과 판매가, 할인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K푸드 카테고리의 할인 전 판매가는 20USD 달러이며 평균 할인율은 45%입니다. 과자류에서는 부동의 상위 판매 상품인 허니버터 아몬드, 김자반 등이 있고 새롭게 떠오르는 품목으로는 다이어트 관련 젤리가 있습니다. 음료 카테고리에서는 한국의 전통차, 인스턴트 커피,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차 등이 인기를 끌었고 간편식 부분에서는 매운맛의 소스와 전자레인지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죽과 국 등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한 비건 식품 인기에 따른 떡볶이, 간편 조리 상품도 다량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 마켓입니다. 말레이시아 전체 푸드 카테고리의 신장률은 155%이며 이 중 K푸드의 신장률은 전년 대비 163%로 전체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K푸드 중분류는 과자, 음료, 간편식, 가공식품 순입니다. 이 중 주요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는 카테고리는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음료 카테고리로 684%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말레이시아 K푸드 카테고리의 평균 할인 전 판매가는 16USD 달러이고 평균 할인율은 40%입니다. 대표 상품들을 살펴보면 스낵에서는 초콜릿 상품의 판매가 돋보였고 음료 부분에서는 역시나 아메리카노 맛의 인스턴트 커피, 다이어트 차가
주로 판매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표 하단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한국의 전통 양념장인 참기름, 들기름과 같은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대만 마켓입니다. 대만 식품 신장률은 76%이나 K푸드의 주문량은 전년 대비 186% 신장률을 보이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체 식품 카테고리에서 K푸드의 비중은 20%포인트 증가했으며 간편식과 가공식품 주문 건수는 평균 400% 정도 신장했습니다. K푸드 식품 카테고리의 평균 할인점 금액은 22USD 달러이고 평균 할인율은 37%입니다. 대표 상품을 살펴보면 과자류에서는 국내 신상 과자에 대한 소비가 높고 음료에서는 주로 라떼를 포함한 커피 믹스와 붓기에 도움이 되는 즙류가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에서는 표 하단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불고기, 떡볶이 등과 같은 간편 양념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리핀 마켓입니다. 필리핀 역시 전체 식품 카테고리보다 K푸드의 신장률이 더 우세하고 3개년 연속 세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K푸드 중분류는 과자, 음료, 가공식품 순이며 과자와 가공식품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평균 400% 이상 신장하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전체 카테고리에서 K푸드 비중은 2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필리핀의 K푸드 카테고리의 평균 할인점 판매가는 25USD 달러이고 평균 할인율은 25%입니다. 필리핀 마켓의 특징은 다른 국가 대비 아직도 통조림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팸, 김치, 깻잎 등의 통조림 반찬들이 대표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쇼피 내부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서 생생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 식품 판매 현황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동남아시아 트렌드와 같이 간편 조리식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한류의 영향으로 식품 전체 카테고리보다 K푸드가 더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쇼피에서 K푸드 상품을 판매하실 때 적용하면 유용할 판매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에 앞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점검해 보셔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품을 잘 등록했는가? 둘째, 판촉 행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셋째, 가격 전략은 경쟁력이 있는가?입니다. 먼저 베스트셀링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체크하실 부분은 제품과 판촉 행사 부분입니다. 제품을 등록할 때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최대한 자세한 영양 정보를 기재하기. 둘째, 이미지 영역을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아무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 최대한 식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영양 성분을 자세히 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최대한 이미지 영역에 노출하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이미 인기를 얻은 제품이라면 국내 리뷰를 적극적으로 이미지로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판촉 행사의 경우 운영 초기에는 샵 노출과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유료 마케팅이 부담되시면 할인과 번들을 설정하셔서 기초적인 마케팅 설정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실제 잘 적용된 사례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번들들과 할인을 적용하여 판촉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품을 등록할 때는 맛과 용량 등 상품의 옵션을 다양화하여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품 이미지 영역에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영양 성분 표시를 이미지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먹는 방법과 구체적인 효과를 이미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로 정보를 기입했을 때보다 직관적이고 가시성을 높여주어 구매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등록과 행사 적용을 완료했다면 가격 전략에 대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샵 운영 초기에는 팔로워 수를 늘리고 샵에 대한 노출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고인지도, 저마진 상품, 즉 유명 브랜드 상품 위주로 소싱하시고 이후 샵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면 저인지도, 고마진 상품, 즉 중소기업 등의 상품을 운영하셔 마진 믹스 전략을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식품의 경우는 국가마다 통관이 안 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 등록 전에 꼭 쇼피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약 20분 동안 빠르게 동남아시아 식품 시장 진출을 위한 내용을 발표드렸는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강연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 잊지 말고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